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1단계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고 2단계 플레이 스타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2,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체제 정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제도 시리즈는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앙정치제도, 지방을 어떻게 나누어서 다스렸는지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와 통신제도, 그 다음에 관리 등용과 교육제도 이런 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했던 시대, 너무 중요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 정치기구. 이런 정치기구를 만들 때도 유교 이념,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름 등장했던 기구들 생각나시나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느냐? 의정부. 그리고 육조라는 중요한 기구를 중심으로 전체 정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최고 통치자는 당연히 왕이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왕의 것이다, 왕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신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왕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그게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최고의 기구인데 3명의 관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들을 묶어서 삼정승이라고 하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최고 관직입니다. 왕 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어떤 국가에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왕과 함께 이 3명의 정승이 합의를 합니다. 국정총괄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특정 분야의 일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일을 의논하고 총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군사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세금제도 정책 결정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뭘 하느냐 왕과 함께 합의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의정부예요. 심의 결정, 뭐든지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제일 중요한 기구잖아요. 아, 정책을 합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였구나. 이게 의정부고요. 그 다음에 왕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그 밑에 6개로 구성된 6조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통 역사 2 배울 때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사회도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정치할 때 보면은 행정부 안에 각각의 일을 담당하는 행정 각 부 존재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관리를 위한 그 실무, 일들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부서 있어? 국방부에서는 국가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각각의 업무가 있잖아.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6개의 기구가 있는 거죠.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습니다. 2조는 관리 뽑는 일, 그 다음 호조는 세금 걷는 일, 병조는 군사 관리하는 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 담당하는 분야의 실무,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해서 의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 실행에 옮기는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6조의 역할의 포인트예요. 아, 결정, 6조는 집행. 이렇게 하면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내려가서 그 외의 기구들을 볼 텐데요.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승정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단어가 비서입니다. 비서. 누구 비서? 왕 비서. 왜 회장님, 사장님들 보면은 비서 있잖아요. 비서가 하는 역할이 그 자기가 모시는 상사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 시키는 일 그대로 처리하고 일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국왕의 손발과 같이 비서 역할을 했던 기구가 바로 승정원이라는 기구고요. 의금부는요. 여기 봐봐.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그 범죄자도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가 있고 뭐 동네에 있는 뭐 조선시대 시골 주막에서 밥을 한 그릇 먹고 밥값 안 내고 도망간 약간 작은 잡범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작은 범죄자가 있잖아. 의금부는요. 중대 죄인,
국가에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중도의 범죄잖아요. 그런 죄인을 조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는데 왜 이 두 기구를 선생님이 묶어놨느냐. 비서 역할을 하는 승정원, 중도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의금부는요. 오로지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다른 부서의 다른 관리들의 말, 뭐 같이 의논하거나 말을 듣거나 없어요. 오로지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왕에게만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두 기구가 하는 역할이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을 꼽으라면 둘 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기구다라고 묶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삼사라는 기구가 조선시대에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중앙정치제도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곱하기 2 중요 표시를 붙여놨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기구를 뽑자면 삼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시작할게요. 삼사는 세 개의 기구를 묶어서 삼사라고 불렀어요. 그 세 개의 기구는 여기 나오는 사헌부, 두 번째 사간원, 세 번째 홍문관이라는 기구입니다. 우리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졌다. 지난 시간에 잠깐 등장했었죠. 자, 이들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헌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정부패하고 뒷주머니에 이렇게 돈 챙겨놓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몰래 조사하고 감찰하고 이런 역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기구. 이게 사헌부고요. 사간원은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간원, 조언, 간원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게 왕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 사간원의 관리들은요. 목숨 걸고 왕에게 그건 아닙니다.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걸 바로잡아주는 왕의 문제를 관리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던 기구죠. 대단한 기구죠. 다음 홍문관. 성종 때 만들어진 홍문관은요. 이제 진짜 똑똑한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왕이라는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군사 문제도 알아야 되죠. 외교 문제도 알아야 되죠. 뭐 세금에 관련된 것도 알아야 되죠. 막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왕이. 다 완벽하게 알기란 정말 힘들었겠죠. 그랬을 때 그런 내가 부족한 지식의 부분을 홍문관의 관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좀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오 하면 이제 홍문관 관리들이 자문을 해주는 거야. 왕에게 모르는 거 알려주고 왕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유교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경연이라는 제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났었는데 이 경연의 주제를 정하고 경연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걸 담당했던 기구도 홍문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셋을 왜 묶어서 삼사라고 했느냐? 하는 일이 달라 보이지만 이들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고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려고 할 때 그걸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비판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뉴스가 하는 거잖아. 뉴스에서 뭐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기구를 언론기구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뉴스는 없었지만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하는 역할이 지금의 언론기관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론 기능을 했다는 건 무엇이다? 권력이 누군가에게 독점되거나 권력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걸 방지, 즉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이 아니라 왕 한 명에게로 권력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승정원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했고 삼사는 권력이 독점되는 걸 방지, 즉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구나. 서로 다른 기구들을 조선의 정치기구 안에 둠으로써 뭔가 권력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구들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일을 정리하시고요.